다음 저희 센스님 네 모셔볼게요. 네 센스 있게 매매를 진행하고 계실지. 네 오늘 문의 주신 종목은 대한유화. 네 요거 들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저희 대한유화 들어가신 가격이 18만 원대이시고 비중이 많으세요. 네 50%나 과감하게 투자가 됐고 다행이세요.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면서 18만 5,5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저희 시청자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는 중장기라고 하세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면서 중장기라는 거는 정말로 종목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사신 걸지 좀 봐주세요. 일단 뭐 대한유화가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유화라는 이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냐,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서 올라갈 것 같냐, 그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 개선되는 기업은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기업이 만약 실적이 포커스라고 한다면 움직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업의 변화를 성장하는 산업군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10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1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거는 수소차 관련된 테마로 엮이지 않았었으면 이 시세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날아올 수가 없었다 이거죠.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을 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럼 그 이전에 자동차가 잘 팔렸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었던 요인들이 없었는데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산업군의 변화를 꾀한다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 체질 개선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었는데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라는 밥상 안에 숟가락을 얹어야만 시장에서는 자금을 사준다 이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가 밸류라는 거는 실적에 프리미엄이 곱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쁘더라도 프리미엄이 붙는 갭이 주가가 가는 거고요.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오더라도 프리미엄이 안 붙으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나와도 급락 나오는 주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한유화라는 거는 지금 18만 5,500원인데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왜 상승을 하느냐. 지금 순수화 관련된 업체들이 9월 7일 요때부터 이제 랠리가 나왔는데 대한유화 혼자만 올라갔느냐를 보면 롯데케미칼도 같이 움직였어요. 롯데케미칼도 보면은 9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차이가 좀 나죠. 롯데케미칼이 반등 나오는 요 폭하고 요 롯데케미칼이 요 반등 나오는 요 폭하고 그다음에 대한유화가 반등 나오는 이 폭하고 다르죠. 신고가니까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순수화학 업체인데 이 반등 나오는 폭이나 시세가 대한유화가 롯데케미칼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시세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 9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강세하고는 상관없이 3월 달에서 4월 달에 한번 올라오는 거 빼고서는 그 전까지는 장기 하락했던 주식이에요. 계속 장기간 소외받았던 주식이다 이거죠. 그리고 순수화학 관련된 롯데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소외받았던 주식이다 이거죠. 이거하고 또 똑같은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 LG화학은 완전 다르죠. LG화학은 똑같은 화학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장기 하락했던 이 구간에서 이 주식은 그냥 대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화학업체 가운데서 LG화학이죠. LG화학 우선주가 나왔는데 네. 그죠? LG화학 다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랠리가 나오잖아요.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럼 롯데케미칼, LG화학이 달랐던 점이 뭐냐? 얘는 전기차 배터리 가지고 있잖아요. 석유화학 관련된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지만 배터리라는 성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똑같은 화학 업체에서 LG화학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화학주에서. 그런데 대한유화하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이 시세가 나온 기간 동안에 그냥 순수 화학이었기 때문에 소외를 받았죠. 근데 대한유화에서 9월 달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어떤 변화를 줬냐면 우리가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필요한 소재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이 기업이 했던 거는 그냥 순수한 뭐 에틸레인이나 이쪽 관련된 사업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2차 전지 쪽 분리막 들어가는 걸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NCC 증설을 하는데 증설하는 목적이 2차 전지용 분리막 캐파 늘리는데 활용하겠다 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성장 산업 쪽으로 이제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구나.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보다 더 적극적인 비즈니스의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학 업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LCD 업체에서 OLED 쪽으로 체질 변화가 빠르게 나오는 DMS 같은 경우는 똑같은 OLED 관련된 섹터 가운데서 유독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체질 개선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선수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납득을 시켰을 때 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한유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뭐 거래량 실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의 본질적인 변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그럼 이게 이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프리미엄 줄 수 없었는데 이제 좀 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만 좀 잘 나오면 다시 이전에 쳐주지 않았던 밸류를 이제 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체질적인 개선 변화가 나오는 되는 거고 대한유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나오면 나올수록 뭐 2차 전지 분리막이 됐던 어떤 성장 산업 쪽과 관련된 분야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냥 순수학 쪽으로 활용했다 이러면 좀 프리미엄 확 빠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유화는 이런 관점을 보시면 좀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좀 잡히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좀 도움을 얻자면 이 주식이 2019년도 고점을 좀 쳤던 자리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12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자리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작년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쳤던 자리가 한 18만 원 선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11월 달에 이 저점 형성됐던 자리가 이제 15만 원 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가격은 잊어야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꼬리로 발생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제 18만 원 요 자리를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무너졌던 이 22만 원대에서 23만 원에 대한 이제 이 목표치가 이제 열리는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는 한 22, 3만 원 정도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요번에 이제 이 턴됐던 자리 15만 원 자리만 열리지 않으면은 네. 저는 이제 15만 원대 이 자리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22만 원까지의 중장기 목표치는 전 열려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강하잖아요. 네, 오늘도 신고가를, 최근에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써 내려가면서 독보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사이드 많이 보시는데요. 네,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2에서 23만 원까지 네, 좋은 목표가 나왔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센스님 수익 많이 내세요. 네, 대환유화 봐드렸습니다. 체질 개선이 이렇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네요. 네, 가격대 네,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